내 몸에 만성염증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몸이 이게 찌뿌둥하다고 할 때 이제 내 몸에 이제 염증 상태가 좀 올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긴 한데, 네. 자, 근데 아침 방송이다 보니까 이거 집에서 쉽게 한 번쯤 자가 검진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뭔데? 팔꿈치하고 손을 이렇게 붙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보는 거. 요 사이에 어디까지 내가 보이는지 팔 올려보는 거. 지금 장인아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입 턱도 살짝 보이고요. 우리 이재용 국장님도 난안 돼. 그래도 잘 붙어서 올라가죠. 턱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이제 네. 아무래도 바들바들 떨리는데? 저도요. 안 붙어. 어깨 근육 그리고 이제 특정인을 이렇게 지목하지는 않겠지만 근육량이 많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근육량이 좀 많은 분들은 좀 잘 안 되고, 이 팔꿈치를 이렇게 올렸을 때 안 붙으면 아예 팔꿈치까지 안 붙으면 만성 염증 상태가 꽤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붙어서 턱 정도까지 가슴 턱 정도까지 올라오면 양호한 아유, 안 돼. 보통. 근데 코 정도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요? 근데요, 이게 만성염증이 근육에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유연성과 그 관절의 그 움직임이 저하됐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 만성염증의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만성염증하고 유연성도 관계가 있었군요. 이걸로 자가 진단할 수 있고. 또 하나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요, 저는요, 이렇게 몸이 아니라 머리를 좀 써야 되는 테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들 긴장 좀 하시고요. 네, 이름은요, 스트룩 검사라고 합니다. 이 스트룩 검사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계획이라든지 행동을 진행하는 능력하고요, 또 방해가 되는 능력, 방해가 되는 자극을 제거하는 능력, 그러니까 진행 능력과 제거 능력을 동시에 같이 하는 집행 능력 확인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글자의 색을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근데 이 글자의 색깔하고 써 있는 글씨하고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검은색으로 노랑이라고 글씨가 써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읽을 때는요, 노랑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검정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이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이신 네,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확인 네, 대표로. 연장자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 해볼까요? 네, 네. 30초 동안 네, 네.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어요? 네. 시작했어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저 뭐야? 보라. 아니야, 보라야? 보라색. 초록 아니야? 초록, 시간이 갑니다. 파랑, 초록, 노랑, 파랑, 빨강, 초록, 노랑, 빨강, 검은색이요? 검정. 검은색. 그다음에 빨강, 초록, 노랑, 네, 초록. 시간이 이제 되신 것 같아요. 시간 아까 됐는데 시간. 이게 지금 왜냐면 화면이 좀 멀어요. 그래서 맞아요. 색이 잘 보이지 않네. 이거. 검정은 진짜 안 보인다. 네. 한 15개, 16개 네. 이 정도 맞히신 것 같은데요. 너무 이제 다행히 합격은 하셨는데요. 네, 이 30초 동안 12개 이하를 맞히셨다라고 하면은 12개 이상을 맞추셨으면은 그래도 뇌 기능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뇌 기능이었어. 네. 눈인 줄 알았어요. 아우, 큰일 날 뻔했네. 네, 너무 다행히 12개 넘으셨기 네. 때문에 괜찮으실 거고요. 근데 8개 이하로 맞추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뇌 활력도라든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테스트는요, 사실 판단력, 그리고 주의력, 집중력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요구되는 검사인데요. 특히 전두엽에 손상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스트룩 검사를 하셨을 때 심각한 이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활성산소가 너무 과잉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라고 한 것처럼요, 또 만성 염증이 또 주범이 될 수도 있죠. 다 기억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정답을 8개 이하로 맞추셨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만성염증의 위험도 높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 테스트 근데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막 이렇게 글씨가 써 있으니까 그 글씨 읽으려고. 따라 읽게 돼서. 어느 순간 따라가. 네, 아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독 영상 살펴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역시 한 잔의 커피 여유. 너무 좋죠, 모닝 커피. 연기가 근데 맛이 좀 별로. 왜? 단 거 좋아하시나 보다. 단 거 안 좋아하고 이래도 가끔 달달한 커피 한 잔 당길 때가 있어요. 맞아요. 잠깐만. 아이고, 저거는 커피가 아니고 설탕물인데. 과한데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먹었는데? 넣었어. 지금 먹고 다 있는 게 넣었어. 독소 끝판왕? 어. 너무 달아서 그런가? 아니 먹은 건 지금 커피하고 설탕인데 근데 설탕이 주범인가 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만성염증이라고 하면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이런 사실 외부 요소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습관 속에서 노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이 설탕인데요. 이 과다한 설탕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이 체내 환경을 염증이 잘 생기는 환경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일일 당류의 섭취량은요.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5g 정도 되는데요. 이걸 이제 각설탕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8개 분량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사실 우리가 자주 먹는 빵이나 과자, 떡 등을 몇 개 먹으면 사실은 8개를 넘어가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이 과다한 이런 설탕이 노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빵, 과자, 떡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설탕이 들어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료수, 단 음료수, 그 액상과당이 잔뜩 들어있는데요. 그 안에도 들어가 있는 설탕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설탕이 이 몸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것들은 다 생깁니다. 자, 일단은 음식이 들어가서 간으로 가죠.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이 간에 일단 부담을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요. 지방간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간에 지방간이 생깁니다. 그뿐 아니라 간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단순히 간의 염증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혈압도 올라가고요. 혈당도 올라가고요. 고지혈증도 생겨요. 그리고 식욕 조절하는 충추의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단 거 먹고 싶으면 뭔가 또 더 먹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아까 제가 활성산소, 노폐물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기전이 음식물이 많이 들어와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노폐물들이 몸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인 29명의 건강한 남성을 매일 설탕을 첨가한 음료를 복용하게 했더니 3주 뒤에 혈액 검사상 모든 수치, 공복혈당,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체중까지 증가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일이 그 일일 섭취 권장량 보면서 뭐 따져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뭐 그 정도 설탕을 먹는다 그러면 거의 당 중독 수준인데요. 스스로 내가 당 중독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있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겁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나는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좀 세어보도록 할게요. 자, 배가 불러도 달콤한 디저트를 챙긴다. 디저트는 달아야죠. 당연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이 당긴다. 그건 국룰이지. 주변에 단 군것질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거 맞아요. 믹스 커피를 선호한다. 아주 땡길 너무 때 맛있어. 있어. 물보다 음료수를 즐겨 마신다. 단 것을 못 먹으면 불안감을 느낀다. 불안감. 달콤한 간식을 먹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 왜 죄책감을 느끼지?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네. 혹시 다들 몇 개나 해당이 되나요? 저는 딱 3개. 세 개. 3개. 네, 차 솔직하게 박사님도 딱 3개. 세 개. 저도 3개. 그러니까 믹스 커피 마시고 단 불안감은 안 느끼고. 디저트 두 개. 좋아하시잖아요. 두 개? 밥 두세 먹고 개. 두세 개. 두세 개 정도. 네,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7가지 문항 중에 3가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네, 당 중독 증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 중독이에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맨날 저 커피 마실 때 보면 달달한 커피 안주 챙겨야지 뭐 이런 맞아요. 얘기 하니까 어느 정도는 당 중독으로 맞아요. 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단 거 먹으면 엄마가 했던 거에 이빨 썩어. 이 얘기부터 하다가 어느 순간 나이 먹으니까 단 거 먹으면 살찐다. 그다음 최근에는 단 거 먹으면 당뇨 온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오늘 얘기 염증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네, 적정량의 당 섭취는 우리 몸에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건강상에 아주 큰 문제가 될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과하게 당을 섭취하시게 되면은 이런 잉여 포도당들이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요. 당 독소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부에서도 이런 당 독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요. 이런 당 독소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계속 쌓여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더불어서 이런 습관은 아무래도 일시적인 게 아니겠죠. 장기간 이어지다 보면은 우리 몸을 염증성 체질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앞서 설명드린 각종 대사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